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대진표가 발표됐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경우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까지 치르기로 하면서 뒷말이 무성한데요. 또 일부 후보는 부당하게 감점 규정을 적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 출마자는 모두 9명.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과 정기명 전 여수을 지역위원장이 경선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순천에서는 손은모 전 이재명 경선대책본부 순천본부장과 오학은 전 도의원, 장만채 전 도교육감과 허석 순천시장이 경선을 치릅니다. 이 두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진행한 뒤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4인 경선을 두고 공관위원으로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나 자기 사람 심기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경선 후보자 선정 기준을 두고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천시장 후보군 가운데 유력 주자로 꼽혔던 노광규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전력으로 감점을 받아 컷오프됐습니다. 노 전 시장은 당시에는 중도 사퇴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없었던 만큼 이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경선에서 배제된 김동연 예비후보도 심사 결과가 소병철 위원장이 내세웠던 기준과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광양에서는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과 문양호 광양시 의회 부의장, 이용재 전 전라남도 의회 의장 등 3명이 모두 경선 대상에 올랐고 고흥에서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과 박진권 전 도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의원들의 선거구는 공식적으로 미완성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자기 선거로 바쁜 전남도 의원들의 출석률이 관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58명의 의원 가운데 이미 15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해 재적 의원은 43명뿐입니다. 이 와중에도 70%대 출석률, 32명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더 썰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직자 3명에 불출석 1명으로 빈자리가 4개였고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역시 서너 개 자리가 비었습니다.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이 취소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말 휴일 이틀을 뺀 9일 가운데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명목으로 의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 지역구에 매진하는 자유시간이 7일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6일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규정한 조례안 처리가 걱정입니다. 지역 행사가 많은 금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연 의결 정족수를 여유롭게 채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출석률 챙기기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도 되지만 그렇지만 남아있는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그런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들이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6월 임시회가 긴급 안건만 처리할 것을 감안하면 오는 29일 본회의로 사실상 활동을 매듭지을 11대 전남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내년 말부터 순천에서도 수소 충전소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소 충전소 설치 보조 사업에 한 민간업체가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곡동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전소는 내년 11월 완공될 예정이고 충전 용량은 시간당 120kg으로 승용차 24대 이상, 버스 6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도심 곳곳이 불야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임이 지속됐고 상인들은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목포 평화광장. 사회적 거리두기로 2년 넘게 조용했던 밤거리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게엔 불빛이 가득하고 거리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프집과 식당들은 일상 회복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35 모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친구 송별회 겸해서 오늘 이제 이 자리 좀 술자리도 하고 해서 한번 모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늘은 다 축하할 것 같습니다.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된 첫날.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가 그동안 팍팍했던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거리두기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거리두기 풀리고 나면은 좀 나았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셀프 방역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현재 1,600여 실인 숙박시설을 2025년까지 17,000여 실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풍광과 음식을 즐기며 체류하는 관광 거점을 만들기 위해 신안 자은과 여수 고흥 등지에 호텔과 리조트 등 7,000여 실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도 대명 리조트 솔비치가 운영된 뒤 진도 지역의 방문객은 연간 60만 명 증가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인증을 받고 지난해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회적 기업에서 노동 착취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유령인을 내세워 지자체로부터 사업 인건비를 지급받고서도 정작 지적장애인에겐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인드 제작 등 12개 분야 사업을 운영하는 순천의 A 사회적 기업. 2019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좀 일자리가 필요하시는 고령자들이나 이런 결혼 이민자들에게 동일하게 대해줍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보고. 그런데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A기업의 직원들은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A기업에서 근무해온 지적장애인 A씨. 근로계약서와 달리 매일 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순천시가 6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방역소독 사업 등에서도 무급 초과 근무를 했는데 취재 결과 해당 인건비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A기업 간부의 대학생 자녀와 모친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는 어떤 일을 해요? 블라인드 만들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없을 때는 소독 도와주고 그래요. 7명분의 일감을 떠맡으면서 책정된 인건비의 20%만 받았다는 다른 직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가 A기업에게 7명분의 도시재생사업 인건비 8,4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상은 해당 직원 혼자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A기업 간부는 해당 직원에게 책정된 월 110여만 원의 인건비조차 일부는 자신의 가족 등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많이 났죠. 왜냐하면 사실상 일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군인분들조차도 왜 아가씨 혼자 일을 다 하냐. 말고 또 다른 사람 없냐. 왜 이렇게 일 진전이 느리냐는 놈들을 제가 항상 다 먹고.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라는 주장에 대해 A기업은 A씨의 노동 강도가 비장애인과 달라 급여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방역사업 인건비로 지급된 순천시 보조금은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한 뒤 이미 반납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인건비 송금 지시와 관련해선 사업상 목적으로 융통한 것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들 집단한테 가셔가지고 공공이익을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냥 기업을 하시면 왜 재창출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취약계층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도심이나 농어촌 할 것 없이 빈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런 빈집들을 정비해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원도심 주택가 한편의 공터, 작은 쉼터와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빈집을 사들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수 지역의 빈집은 돌산읍에만 250채, 화양면과 화정면이 각각 193채와 180채, 충무동과 동문동에도 각각 180채와 172채 등 농어촌과 도심 곳곳에 1998채나 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철거 지원과 매입 정비 등 해마다 50여 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빈집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 철거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45동인데요. 특히 여수시는 앞으로 철거 지원보다는 매입 정비 쪽에 치중해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3채를 매입 정비하기로 하고 동네 정원이나 마을 텃밭, 동네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바라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빈집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여수시는 또 코로나19로 부진했던 다양한 빈집 정비 활용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지 제공이나 여수 한 달 살아보기 체험 숙박 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과 귀농 귀촌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애물단지였던 빈집들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고민도 해결하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